안녕하세요. 생활 속 건강연구소입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인체에는 206개의 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들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관절입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관절 내부의 퇴행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연골의 손상과 마모가 심화됩니다. 그러면 뼈끼리 직접 마찰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걸 바로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한편 관절염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릴 만큼 생활 속 예방과 습관이 강조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 관절염. 지금부터 관절염과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는 가을에는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절 관리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관절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을의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인체에는 206개의 뼈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뼈들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관절입니다. 뼈와 뼈가 만나서 형성되는 관절은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고 부드러운 관절 움직임을 위해서 연골, 관절낭, 활막, 인대, 힘줄,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골은 체중으로 인한 부하, 외부 충격을 흡수함으로써 뼈의 손상을 방지해 줍니다. 그런데 연골은 혈관과 신경이 거의 분포하고 있지 않아서 피부와 같은 자연적 재생과 치유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직입니다. 따라서 활동할 때마다 지속적인 연골 마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 관절 내부의 퇴행으로 정상적인 연골의 손상과 마모가 심화됩니다. 그러면 뼈끼리 직접 마찰하게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염증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발성과 질병이나 부상, 비만, 과격한 운동,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 등으로 발생하는 속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특발성이 더 크게 작용했지만 최근에는 질병이나 부상, 비만,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의 속발성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연골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 무릎 관절이 뻐근하고 시린 증상을 느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이내 통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증상 발생 빈도도 간헐적이고 무릎을 굽히고 펼 때만 나타나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쉽게 되지 않은 인체 조직이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한번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기에 들어서면 연골 손상 및 통증 정도가 심해지면서 관절을 굽히고 펼 때마다 뚝뚝 거리는 마찰음이 발생합니다. 때때로 관절 주위가 이유 없이 붓기도 합니다. 또한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심한 야간통으로 인해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말기가 되면 더욱 괴롭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들어서면 관절 마모로 인해 연골 사이 간격이 급격하게 좁아집니다. 평지를 걸을 때나 심지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도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연골의 완전 마모로 인해서 완충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릎 안쪽에 압력이 증가하고 O자형 다리로 변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절염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불릴 만큼 생활 속 예방과 습관이 강조됩니다. 계단 내려가기,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등의 자세와 생활을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걷기, 자전거,
수영 등의 적절한 운동을 통해 관절 주변 근육을 단련시킨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관절염 관리에 좋은 최고의 음료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우유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을 훌륭한 공급원으로 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해 줍니다. 우유에는 뼈의 발달과 근육 기능에 필요한 마그네슘과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유장과 카제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비타민 A, 아연, 티아민, 요오드, 비타민 B1, 2, 칼륨과 같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소의 젖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복합 리놀레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물은 관절염 환자에게 몸에 수분을 공급하며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물은 염증을 예방하고 관절에 윤활유를 공급합니다. 이는 관절염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통풍 발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차는 관절과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 백차, 홍차 등 모든 차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며 이 중 녹차는 에피길로카테킨 30길레이트로 알려진 관절염에 가장 유익한 성분 중 하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무디는 근육 경련, 통증, 염증을 줄여주는 마그네슘, 칼륨, 철분과 같은 미량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또 뼈와 연골을 증진시키고 엉덩이와 무릎 관절에 좋은 씨앗과 견과류를 첨가해 좋은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염증 예방에 좋은 항산화제로 되어진 신선한 주스 또는 야채 주스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관절염 증상 개선에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절염 완화에 좋은 식품부터 보겠습니다. 과일과 채소의 색깔을 내는 성분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증 제거 작용이 있는 황산화 성분의 음식들이 추천됩니다. 황산화제는 염증을 격퇴하는 식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리류나 체리에는 강력한 황산화 물질이 다량 들어있어 염증과 세포 손상을 막는 데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체리의 경우 황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지난 1월 미국 영양대학교 저널에 따르면 타트 체리 농축액의 섭취는 항염증과 혈류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익히 알려진 대로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비타민C 역시 황산화제의 하나입니다. 이런 황산화제가 많이 든 과일과 채소로는 베리류와 호박, 고구마, 당근, 토마토, 고추, 오렌지, 브로콜리, 멜론 등이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 인자의 수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사토카인을 비롯한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물들을 억제합니다. 오메가3 섭취를 늘리면 비스트레이드 항염증 치료제를 먹고 있는 관절염 환자들이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거나 아예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도 들어있습니다. LDL과 중성 지방은 몸속에서 염증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인자들입니다. 모든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지만 특히 고등어, 청어, 정어리, 멸치 등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고등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 반찬을 먹는 것이 좋고 1회 기준으로 10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채소에도 있었던 브로콜리입니다. 채소 중에서 이 브로콜리가 손에 꼽힙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반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항암 작용으로도 유명하지만 골관절염의 생성 억제나 증상의 진전을 늦추는 데에도 도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뼈 건강을 지켜주는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구절초입니다. 예전부터 부인병이나 위장병 등에 쓰이며 귀한 약재로 여겨진 구절초는 1년에 딱 한 번 가을에만 효능이 있는 약초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구절초에 니라닌이라는 성분이 가을에 수확해야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절초의 항염 성분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도 새롭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학술지 메디신에 실린 인지대학교 서울백병원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개화전 구절초의 잎과 줄기를 선별해서 2500% 농축한 구절초 추출물의 니라닌 성분이 관절 내 염증 생성을 억제하고 연골 조직의 세포 파괴 인자를 비활성화시켜서 통증 유발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절초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이기 때문에 다른 의약품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구절초처럼 천연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고를 때에는 약효가 좋은 시기에 수확한 원료인지, 농축 함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안정성과 효능을 검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제하지 않은 곡물의 껍질만을 벗긴 통곡물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이나 현미, 보리 등의 통곡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몸속 염증의 측정치인 C 반응성 단백 수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곡물 파스타나 빵에는 염증을 격퇴하는 황산화제의 하나인 셀레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통곡물을 먹으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서 관절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첫 번째 음식은 아이스크림과 같은 빙가루입니다. 빙가루에는 설탕, 즉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당분은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같은 이유로 콜라 같은 가당 음료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대, 30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가당 음료를 일주일에 5번 이상 마신 분들은 별로 마시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관절염을 앓게 될 위험이 3배나 더 높았습니다. 적색육, 즉 붉은 고기도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관절염 증상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적색육과 함께 햄, 베이컨 등 가공육 섭취도 줄여야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관절염 증상을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소금처럼 짠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관절염에는 설탕만큼이나 나트륨, 소금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금이 잔뜩 들어간 가공식품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인 남녀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류마티즘 관절염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금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관절염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염에서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술은 어떤 종류가 되었든 관절염에 나쁩니다. 통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술을 마시면 격심한 고통을 주는 발작이 더 자주, 더 격심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음주의 빈도가 잦아지고 과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통풍성 관절염을 부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 문화가 발달한 축에 속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소비 지출액은 1만 7,449원으로 2020년에 1만 5,673원에 비해서 11.3%가 더 증가했습니다. 과음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맥주를 자주 마실 경우 이 통풍성 관절염 발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맥주에 다량 함유된 성분인 퓨린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통풍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요소로 꼽히는 퓨린은 체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남깁니다. 문제는 요산이 지나치게 체내에 축적될 경우입니다. 요산이 쌓여서 결정체를 이루면 관절, 인대 등에 축적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통풍성 관절염을 초래하게 됩니다. 통풍성 관절염의 병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혈중 요산 수치는 증가하지만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시기를 무증상성 고요산 혈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후 요산 결정체의 누적 정도가 심해지면 통풍성 관절염 급성기로 확대됩니다. 이때 손가락, 발가락 등 작은 관절에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병기가 진행되면서 발목, 발등, 발 뒤꿈치, 무릎 관절, 팔꿈치, 손목 등 다른 부위로 점차 옮겨서 발생합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간헐기를 지나서 만성기로 확대됩니다. 통풍성 관절염 만성기로 이어지면 통증 감소 및 재발이 반복되는 임상적 양상을 보입니다. 신장을 비롯한 체내 여러 장기에 요산 결정체가 쌓이며 신기는 저하 및 다발성 통증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골은 혈관과 신경이 거의 분포하고 있지 않아서 자연적인 재생과 치유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관심을 갖고 예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나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등의 자세와 생활을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을 생활습관병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걷기, 자전거, 수영 등의 운동을 통해 관절 주변 근육을 단련시킨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단백질과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해줍니다. 물도 좋습니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도 좋습니다. 관절과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무디와 신선한 주스, 야채 주스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습니다. 베리류, 고구마, 호박, 당근 같은 것들입니다. 해당 식품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비타민 C 역시 풍부합니다. 고등어, 멸치, 청어, 연어 등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도 좋습니다. 염증 억제 및 혈액순환 개선과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와 구절초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식품들도 있으니 평소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과 콜라입니다. 설탕과 같은 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적색육, 짠 음식, 술도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 술은 통풍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모임에서 더욱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가을이 오면 무릎이 시큰거리는 많은 어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절염의 발생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항상 앞바다리라고 하는 안짱다리라든지 무릎을 꺾어서 앉는 것 등의 자세로 여러분들의 무릎은 계속해서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식으로도 음료수로도 관절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하고 관절에 부작용을 미치는 음식은 피하면서 관리 잘 하셔서 계단도 어렵지 않게 원하는 대로 성큼성큼 걸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